당뇨 환자분들 잘 들으세요. 요즘 당뇨는 무증상이 가장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걸 꼭 먹어야 합니다. 먹어도 됩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사망률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당뇨라고 하면 아마 주변에서 한 분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알면 좋을 식사법이라든지 식이요법, 정말 좋은 음식, 또 빼놓을 수 없는 운동같이 당뇨인들이 실제 생활하며 도움이 될, 보시면 정말 도움될 그런 필요한 정보들로만 압축해서 모아봤습니다. 이 당뇨에 관련된 식단을 다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텐데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기본 포인트만 딱딱 설명하면, 단순 당뇨, 음주, 포화지방 이 세 가지는요,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먹자 이거죠. 그리고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바로 식이요법이랑 운동이에요. 그 중에 식이요법, 뭘 먹고 뭘 안 먹을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 복합탄수화물은 적정량, 단백질, 불포화지방은 충분히 먹어라, 또 야채,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복합탄수화물, 밥이죠. 이건 밥은 적정량을 먹어라 하는데, 이건 참 말도 상당히 애매하고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매일 같은 걸 먹는 것도 아닌데 수치 비교해서 먹는 것도 참 듣기만 해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그나마 간단하게 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중적인 한국 식사를 먼저 말해보자면, 밥을 제일 먼저 먹고 다음에 반찬 먹고 마지막으로 디저트 먹고 하는데, 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후식을 제일 먼저 먹습니다. 디저트, 반찬, 밥 순으로요. 당뇨 환자한테는 권장하는 후식으로는 단연코 과일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량을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반찬,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 식이섬유가 제일 먼저 쌓이고, 두 번째로 이제 반찬, 단백질이 쌓이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게 혈당이 아주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먹는 양도 좀 줄이는 효과도 있는데, 물론 당뇨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셔야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먼저 먹고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나중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은 무조건 이걸 드셔야 합니다. 자, 이 얘기 꼭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당뇨 환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먹어도 됩니다가 아니고 먹어야 합니다. 이제 이 과일을 전혀 안 먹는 사람과 과일을 일정량 먹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과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게 사망률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어떤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장을 딱 말씀드리면, 남자는 하루에 3분의 2, 여자는 하루에 3분의 1, 그것까지 먹는 게 정량입니다. 이러면 또 안 먹으면 안 먹지, 조금만 먹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사과 3분의 1을 매일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 그래서 먹는 방법은 갈거나 이 깎지 마시고 껍질이 있는 그대로 이 통째로 먹는 게 가장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의 이 식이섬유가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 껍질을 깎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껍질 채로 드시고, 드시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식후 2시간 이내가 공식이거든요. 근데 만약 당 조절이 유독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시간을 기준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췌장도 좀 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식사법처럼 식사 전에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과, 배, 토마토인데요.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에 다 드시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하루에 하나씩, 오늘 사과 먹고 내일은 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는 가능하면 양을 맞춰서 매일 드셔주시는 게 당뇨 환자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딸기, 자몽, 체리, 블루베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 외식하실 때 이 4가지 대원칙만 잘 지켜서 외식하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외식 자체를 줄여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회식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자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외식 말고요, 내가 일부러 하는 외식들,
그런 외식은 정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배달은 외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달 음식은 똑같이 외식입니다. 이거는 전혀 일반적인 외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외식이기 때문에 배달도 그 자제를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했다. 이때 두 번째 원칙으로 외식 안에서 양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외식을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봤을 때 양식, 중식, 분식, 얘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한식이나 일식을 고르는 게 낫습니다. 왜냐? 이 튀김이나 볶음류 등의 양식과 중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양 균형을 골고루 갖춘 다양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한식, 일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로 외식 후 다음 날은 반드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추가로 날 잡아서 해주시고, 운동을 평소 하시는 분들은 운동량을 평소보다 더 추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4가지 원칙 꼭 지켜주시고, 5번째로 이건 원칙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식에서 뷔페를 갔다 하면 행동 중에 하나가 본전 뽑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령 여기서 본전을 찾더라도 그걸로 당뇨가 악화된다면 당뇨 약값으로 10배, 20배를 금방 날립니다. 그래서 뷔페 가서 절대 본전 찾지 마세요. 영양소 다 들으셨겠지만 이 제일 중요한 건 꼭 식이요법이랑 운동 병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혈당 낮추는데 제일 쉽고 빠른 건 운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혈당을 식후 30분쯤 후에 운동을 하면 근육 세포가 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혈당이 아주 빠르게 감소합니다. 또 혈액의 점성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세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과 박종숙 교수도 혈당 감소에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과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하는 게 좋냐 하는 건데 아마 대부분은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걷는 것, 산책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산책, 등산으로는 근력에 차이가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건국대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송기호 교수가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고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보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당화혈 색소가 더 낮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당화혈 색소는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주로 걷는 것, 이것이 함께 했을 때 0.8% 떨어졌고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 0.7%, 근력 운동만 실시했을 때는 0.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쓰는 건데 근육은 근육 자체가 혈당을 소모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당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체에 탄수화물을 태워서 써버리고 대사율을 높여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무리해서 하다가 운동 후에 어지럽고 호흡 문제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눈앞이 흐려지거나 가슴 조이는 것 같은 통증도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오실 때까지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때는 바로 근력 운동 그만하셔야 해요. 막 다음날 근육통 몸살 심해질 때까지 하지 마시고 맨몸 근력 운동부터 덤벨이나 작은 바벨 같이 이 가벼운 기구로 몸을 좀 단련한 뒤에 이 중량이나 횟수도 늘려 가셔야지 역도같이 한 번에 힘쓰는 걸로 무리하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뭐든지 적당히 저혈당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인슐린 주사 맞고도 운동하지 마시고요. 인슐린이 제일 작용하는 때, 그럴 때 하지 마시고 혈당 변동이 막 너무 심할 때나 케톤 산증 날 때도 피해 주시고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500만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또 정말 필요한 지식들로만 이렇게 압축해서 당뇨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무래도 당뇨라고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또 같이 사는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질병이고 식이요법부터 운동까지 이 신경 쓸 것도 많은 그런 질병이라 당인분들 많이 힘드실 거 압니다. 그래도 당뇨가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 이 3가지 중에선 제일 유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활 습관의 비중이 더 높으니까요.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누구나 생활 습관으로 걸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면 얼마든지 예방도 되고 하는 거니까요. 식이요법과 운동 모두 참고하셔서 힘든 당뇨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